아버지의 목에 칼날이 스쳤다. 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내가 8년 동안 나에게 빼앗아간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는 울부짖었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복수의 첫 번째 맛, 달콤하고 쓰라린.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했다. 딸아, 용서해. 우리는 실수했어.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실수. 이건 배신이야. 그리고 배신은 피로 갚아야 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8년의 굴레가 풀리는 그 짜릿한 순간. 그날 밤 나는 집을 불태웠다. 불꽃이 하늘을 핥는 동안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 이 복수는 이제 나의 피가 되었고 그 피는 영원히 흘러야 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내리는 눈송이가 내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강지은 35살. 평범한 이름처럼 내 삶도 한때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을 꿈꾸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의 삶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하나, 우리 가족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삶이었다. 아버지는 알코올에 찌든 목수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텼다. 나는 그 안에서 자랐다. 책을 읽으며 언젠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IT 회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다. 왜? 가족을 위해.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꿈을 위해. 우리 집은 오래된 빌라였다. 아버지가 20년 전 사들인 곳. 하지만 대출과 세금 때문에 매달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곳. 지은아, 내가 장녀잖아. 이 집을 지켜줘. 나중에 다 내 거야. 아버지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27살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아빠, 제가 세금 내줄게요. 담보도 갚아요. 8년만 버티면 이 집은 우리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된 8년. 매달 내 월급의 절반이 사라졌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프리랜서 일을 하며 동생은 대학을 가서 자유롭게 놀았고 어머니는 내 덕분에 살만해라고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버텼다. 피곤할 때마다 이 집의 열쇠를 쥐고 상상했다. 언젠가 이 문을 열 때 내 가족이 아닌 나 혼자만의 안식처가 될 테니까. 지은아, 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내가 왜 그렇게 일해? 남편이나 구해 라고 투덜거렸다. 동생 민주는 누나, 돈 좀 더 보내. 친구들이 놀자고 해 라고 전화했다. 나는 웃으며 보냈다. 왜냐하면 그게 가족이었으니까. 8년 동안 나는 내 청춘을 바쳤다. 연애는 포기했다. 친구들은 지은아, 너 인생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 선택이야. 그러던 어느 가을날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에서 퇴근 후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났다. 커피와 시가향.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지은아, 이쪽은 김 변호사야. 집 팔아야 하니까 아버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팔아요. 왜요? 세금은 제가. 담보도. 어머니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민준이가 사업 시작하려고 해. 자본이 필요해서. 내가 8년 동안 해준 건 고마워.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민준이 거야의 그 순간 내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8년의 피땀, 그 모든 게 동생의 장난감이 된 거였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집 주겠다고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가 웃었다. 약속. 그건 그냥 말일 뿐이야. 가족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뭐 해?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배신의 맛, 그 쓰라림이 내 혀를 적셨다. 그 밤, 나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나는 결심했다. 이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그들의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야 한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집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낸 돈의 기록,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8년 동안의 입금 기록만으로는 가족 간 거래라 증명 어렵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다른 길을 가야지. 나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그리고 민준이를 찾아갔다. 민준이는 강남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누나. 웬일이야. 그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집 팔았대. 내 사업 자금으로.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응, 아빠가 그러던데. 누나가 해준 돈 고마웠어. 덕분에 스타트업 할 수 있게 됐네. 나는 웃었다. 축하해. 그런데 사업 계획서 좀 보여줄래? 내가 투자해볼까 봐. 그는 눈을 반짝였다. 진짜. 와, 누나 최고. 그는 노트북을 펼쳤다. IT 기반의 앱 개발, 투자 유치 계획.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투자자 만날 때 나 도와줄래? 내 사업 성공시키는데 예민준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사업을 돕는 척하며 모든 걸 파헤쳤다. 약점, 비밀, 그리고 그들의 약속을 깨뜨린 진실. 한 달 후 나는 알게 되었다. 집을 판 돈은 사업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도박. 민준이는 그걸 알면서도. 아니, 그도 한몫 챙겼다. 카지노에서 밤을 새우며. 그 사실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배신은 가족 전체의 것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내게 준 고통, 배로 갚아줄게. 민준의 사업은 순조로웠다. 그의 앱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그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누나, 내가 추천해준 컨설턴트 덕분이야. 그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그의 손길이 역겨웠다. 대신 나는 그의 비밀을 캐냈다. 밤늦게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뒤졌다. 이메일 속에 숨겨진 파일, 카지노 출입 기록, 아버지에게 보낸 돈의 흐름. 민준아, 너도 알았구나. 가족의 더러운 비밀. 나는 그 증거를 복사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심리학 책을 읽으며 배웠다. 인간은 천천히 무너진다. 먼저 나는 어머니를 노렸다. 그녀는 시장에서 여전했다. 엄마, 요즘 어때? 나는 과일을 사며 웃었다.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지은아. 미안해. 집 일은. 됐어요. 가족이잖아요. 나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그리고 슬쩍 물었다. 민준이 사업돈 다 갚았어요? 아빠 빚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 도박 그만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나 약해. 내 아빠가.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그 포옹 속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의 도박 중독을 이용해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인다. 나는 익명으로 카지노에 연락했다. 특별 이벤트, 무료 칩 제공, 어머니는 곧장 갔다. 그리고 빚이 쌓였다. 매주 그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돈 좀, 사업 투자라고. 나는 보냈다. 하지만 그 돈은 추적 가능한 것이었다. 내 계좌에서 나가 그녀의 손에 쥐어지는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 돈은 증거였다. 그녀의 배신을 증명할. 아버지는 더 쉬었다. 그는 여전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나는 그의 술친구가 되었다. 아빠, 한잔해요. 바에서 그는 과거를 토해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집값이 올랐어. 민준이는 남자라 그 말에 내 칼이 스쳤다. 성차별, 그 오랜 상처. 아빠, 그럼 왜 저한테 약속했어요? 그는 웃었다. 작년이까. 희생하라고.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주먹을 쥐었다. 희생. 그건 착취였다. 나는 아버지의 직장을 알아봤다. 그는 여전히 몫으로 일했다. 작은 공사 현장. 나는 그곳에 사고를 일으켰다. 익명 제복 안전 규정 위반. 현장이 멈췄다. 아버지는 실직했다. 지은아, 일자리 좀 내 덕에 그는 나에게 빌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아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그의 자백이었다. 녹음된 대화. 집을 판 건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가 필요로 해서 그 테이프는 내 무기였다. 민준이는 이제 절정에 올랐다. 그의 앱이 상장 준비 중이었다. 투자회의에서 나는 그의 파트너로 섰다. 지은 씨, 당신의 아이디어가 훌륭해요. CEO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모든 데이터를 훔쳤다. 서버 해킹 내 IT 스킬이 빛났다. 고객 데이터, 재무 보고서. 그 안에 숨겨진 것 세금 탈루, 가짜 매출. 나는 그걸 쥐고 기다렸다. 복수의 그물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아직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다. 밤에 나는 울었다. 왜? 가족을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이 배신으로 변한 게 아팠다. 나는 괴물이 돼가 거울 속 내가 말했다. 하지만 곧 나는 대답했다. 아니, 너는 생존자야. 한겨울밤, 민준이가 나를 불렀다. 누나, 큰일 났어. 앱에 버그가. 투자자들이 화나응나는 달려갔다. 그의 사무실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고쳐줄게. 나는 코드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일부러 작은 함정을 넣었다. 데이터 유출 민감 정보가 새어나가도록.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스타트업 앱 개인정보 유출 논란. 민준이는 패닉에 빠졌다. 누나, 어떻게?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내가 도울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춤췄다. 첫 번째 타격. 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겼다. 지은아, 살려줘. 그녀의 전화. 나는 돈을 보냈지만 이번엔 경찰에 신고했다. 도박빚 추심폭력. 그녀는 보호받았지만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내가 의심의 눈빛. 나는 웃었다. 아빠, 쉬세요. 이제 그물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한 겨울이었다. 민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언론이 달려들었다. 그는 나에게 매달렸다. 누나, 내가 구해줘. 내가 IT 전문가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지분 30% 줘. 그는 망설였지만 서명했다. 그 서류는 그의 무덤이 될 터였다. 나는 회사를 인수하는 척했다. 실제로 나는 내부에서 썩히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대표가 돈을 빼돌려 증거는 내가 만들었다. 가짜 이메일, 조작된 장부. 민준이는 미치기 시작했다. 누가 배신자야?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 집에서 나는 그들의 사진을 봤다. 어린 시절, 웃던 우리. 그 미소가 아팠다. 왜 나만, 나는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나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복수의 심리 그들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이제 작은 방에서 살았다. 시장 일도 잃었다. 지은아, 내 덕에 빚은 갚았어. 고마워.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차를 따랐다. 엄마, 그 집 왜 팔았어요? 정말로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울었다. 아니. 내 아빠의 빚 도박. 그리고 민준이가 카지노에 빠져서. 우리는. 내가 강하니까 내가 버틸 줄 알았어. 그 말에 내 칼이 더 날카로워졌다. 강하다고.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더러워요.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말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줄게. 돈. 그 돈은 그녀의 최후의 함정이었다. 나는 그걸로 가짜 투자에 끌어들였다. 엄마, 이 주식 사. 민준이 회사 살릴 거야. 그녀는 모든 걸 걸었다. 주식은 폭락했다. 내가 조작한 펌프 앤 덤프. 아버지는 재활원에 들어갔다. 나는 방문했다. 아빠, 깨어났어요.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집 팔아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돈 벌잖아. 왜 그렇게 화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화 안 내요. 그냥. 잊고 싶어요. 하지만 그 손을 놓으며 나는 그의 약을 바꿨다. 가벼운 환각제. 그는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집이 불타. 지은아가. 민준이는 이제 나에게 의지했다. 누나, 결혼하자. 너랑 같이 회사를. 그는 무릎 꿇었다. 그 순간 나는 동정심이 스쳤다. 민준아, 너 정말 모르니? 그는 고개를 들었다. 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된 그의 말, 누나 돈. 당연히 내 거지? 장녀잖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언제?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다. 이제 알았어. 내가 배신자였다는 걸. 그는 달려들었지만 나는 피했다. 경호원이 나타났다. 내가 고용한. 그는 끌려갔다. 지은아. 왜?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가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고조. 회사가 파산했다. 민주는 거리로 쫓겨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누나, 살려줘. 난 잘못했어. 그는 울었다. 어린 동생의 모습.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안으로. 나는 그에게 차를 줬다. 약이 탔다. 이게 뭐야? 그는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그는 정신병원에 있었다. 환각. 왜? 의사는 말했다. 자기 파괴적 행동. 환자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세금 탈루, 가족 배신. 내가 심은 가짜 기억.
어머니는 자살 시도.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지은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우연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알았다. 아버지는 죽었다. 술과 약에 과다.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아빠, 이제 쉬어요. 하지만 내 눈물은 독이었다. 이제 나 혼자.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유산을 파괴할 차례.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차가웠다. 민주는 병원에서 나왔다. 그는 변했다. 눈이 텅 비고 말수가 적었다. 누나. 나 꿈 봤어. 내가 집을 불태우는 꿈.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꿈일 뿐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새 시작은 없었다. 나는 그의 이력을 망쳤다. 모든 회사의 귀험 인물로 제보. 그는 일자리를 못 구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어느 날 그는 소리쳤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그를 봤다. 너. 나한테 한 대로야? 8년 동안 내 돈으로 내 자유를 샀어. 그리고 배신했지. 그는 울었다. 누나, 미안해. 아빠가 시켰어. 작년은 버틴다고.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버틴다. 우리는 도구야. 나는 일어났다. 그리고 떠났다. 그 뒤 민주는 길거리를 떠돌았다. 뉴스에 나왔다. 전 스타트업 CEO, 노숙생활. 그의 친구들이 연락했다. 지은 씨, 민준이를 도와줘. 나는 웃었다. 왜 나한테?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에 있었다. 치매 초기. 지은아. 집은? 어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집. 잊었어요, 엄마. 이제 없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매일 방문했다. 하지만 말은 점점 독이 되었다. 엄마, 민준이가 당신 탓이라고 해요. 도박 때문에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밤에 소리를 지르며. 나는 그녀의 간병인을 매수했다. 약을 더 넣었다. 치매가 빨라졌다. 그녀는 나를 아버지로 착각했다. 여보, 미안해. 지은이를. 그리고 울었다.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이게 정말 공정할까? 한편 나는 성공했다. 민준의 회사 잔재를 사들여 내 회사를 만들었다. 지은 테크.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대표님, 어떻게 이걸? 나는 미소 지었다. 인내로. 하지만 밤에 나는 술을 마셨다. 가족의 유령이 따라왔다. 민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너 때문이야. 모든 게. 그는 내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나는 준비했다. 경비가 그를 제압했다.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다. 누나, 너 미쳤어. 가족을 파괴해. 나는 창가에서 봤다. 가족. 너희가 먼저 파괴했어? 그는 감옥에 갔다. 폭행죄. 하지만 진짜 죄는 배신. 출소 후 그는 자취방에서 살았다. 나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내 삶은 이제 내 거야. 그는 자살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읽히기 전에 나는 그걸 막았다.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살아서 고통받아야 했다. 어머니의 장례식. 치매로 죽었다. 나는 검은 옷을 입었다. 민준이 왔다. 누나. 엄마가. 그는 무너졌다. 나는 그를 안지 않았다. 내 탓이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내가 계획한 거지.
그의 눈에 진실이 보였다. 나는 웃었다. 드디어 알았네. 그날 우리는 싸웠다. 주먹과 발길질. 피가 흘렀다. 왜 우리를?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대답했다. 8년 그 약속. 너희가 깨뜨린 대가. 그는 쓰러졌다. 경찰이 왔다. 이번엔 내가 피해자. 민주는 다시 병원. 영구 입원. 정신분열. 의사는 말했다. 트라우마예요. 가족 배신으로. 이제 아버지의 무덤만 남았다. 나는 꽃을 놓았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다. 복수의 여파가 나를 갉아먹었다. 가을 잎이 떨어지듯 내 삶도 흩어지기 시작했다. 회사는 컸지만 외로웠다. 직원들은 떠났다. 대표님, 너무 냉혹하세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미소 없는 얼굴. 이게 내가 원한 거였어? 민준의 편지가 왔다. 병원에서. 누나, 용서해. 난 사랑했어. 그 글씨가 떨렸다. 나는 찢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그의 치료비를 끊었다. 이제 스스로 살아. 병원이 연락했다. 환자 상태 악화. 그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나는 그를 쫓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뉴스에서 봤다. 전시요. 거리에서 실종해. 그는 살아 있었다. 그림자처럼. 어느 밤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누나. 끝내자. 그의 손에 칼 휘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떨었다. 내가 한 모든 거 알아. 집, 회사, 엄마. 아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공정하게 갚았어. 그는 울었다. 공정. 이건 살인 같아. 나는 웃었다. 살인. 너희가 내 청춘을 죽였어. 8년 동안. 그는 칼을 들었다. 내 목에. 죽여줄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해봐. 그럼 내 인생 끝. 그는 떨며 내렸다. 왜 이렇게 됐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가족 사랑 때문에. 그리고 배신 때문에. 그날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의 후회, 내 고통. 새벽에 그는 떠났다. 고마워, 누나. 용서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용서는 없었다. 그 후 나는 회사를 팔았다. 돈은 많았지만 의미 없었다.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하다. 내 안에.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민준의 전화. 누나, 아이 생겼어. 내 조카의. 그는 결혼했다. 거리에서 만난 여자. 도와줄래? 나는 망설였다. 왜 나한테? 그는 말했다. 너도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내 벽이 무너졌다. 나는 갔다. 병원에서 아기를 봤다. 작은 손, 이름 지은. 그는 말했다.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은 늦었다. 그는 사라졌다. 아이와 함께.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 복수의 대가 영원한 상실. 나는 다시 서울로. 빈집, 아버지 어머니의 사진.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이제 나 혼자. 하지만 자유로웠다. 복수는 나를 해방시켰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40살이 다 됐다. 머리카락에 흰 게 섞였다. 삶은 평범해졌다. 작은 카페 운영. 손님들이 웃는다. 지은 씨, 오늘도 맛있어요. 하지만 밤에 꿈이 온다. 8년의 굴레, 배신의 칼날. 나는 깨서 울지 않는다. 이제 받아들였다. 복수는 후회지만 필요했다. 공정했다. 어느 날 문이 열렸다. 민준이 늙고 지쳤다. 아이를 데리고. 누나. 찾았어. 아이가 웃었다. 이모,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말했다. 아이 이름 지은이야. 내 이름으로. 우리는 앉았다. 이야기했다. 그의 고난, 내 고독. 누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필요 없어. 그냥 함께 살아. 그날 우리는 집으로 갔다. 내 작은 아파트. 아이가 놀고 우리는 밥을 먹었다. 가족의 맛, 오랜만. 하지만 밤에 나는 창밖을 봤다. 복수의 그림자가 아직. 이게 끝일까? 나는 중얼거렸다. 민준이 안았다. 그래, 끝이야. 새벽, 나는 칼을 쥐었다. 아니, 꿈이었다. 깨서 웃었다. 이제 진짜 끝. 서울의 눈이 녹는다. 봄이 온다. 나는 산책한다. 가족과. 상처는 있지만 치유된다. 배신의 교훈 사랑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내 안에 작은 불씨. 만약 다시 배신한다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땐 다시.